결국 공개했습니다. KF-21 해외 수출, KF-21 사우디 공군 도입.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6년부터 공군에 배치, 노후 전투기를 교체하게 된다. 19일 공군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4.5세대 고성능 전투기인 KF-21은 2000여 회 시험 비행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거쳐 2026년 양산이 시작된다. 2026에서 2028년 초도 물량 40대에 이어 2032년까지 추가 80대까지 총 120대를 배치하는 일정이 앞서 공개됐다. KF-21 배치가 완료되면 도입된 지 이미 30에서 40년이 지난 노후 전투기들은 도태된다. 공군이 현재 운용하는 전투기는 410여 대이며 이 가운데 100여 대가 노후 F4 팬텀과 F5 제공 후 기종이다. 1977년에서 1986년에 도입된 F4와 F5는 노후로 인한 사고가 잦아 조종사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00년 이후 발생한 공군 항공기 추락사고 37건 중 51.4%인 19건이 이들 기종이다. 그런데도 전투기가 적정 수준 대비 부족한 탓에 공군은 이들 노후 기종의 수명을 KF-21 120여 대 배치가 완료되는 2030년대 초까지 연장해 운용 중이다. 공군은 노후 전투기 교체와 전력 보강을 위해 KF-21 개발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FX 2차 사업으로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가량을 더 도입하고 2025년 초부터 양산 납품 가능한 FA-50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KF-21의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60대로 늘리고 후속 물량을 20대 줄여 완료 시기를 2030년으로 2년 앞당기면 노후 F4와 F5 도태를 3에서 5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핵 대응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이 5세대 전투기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KF-21에 대응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은 4.5세대로 개발됐지만 성능을 보강하면 5세대인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니고 설계됐다. 더 나아가 레이저 무기, 기기 인공지능화, 무인화 기술 등 첨단 기술이 구현된 스텔스 전투기인 6세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공군은 KF-21 발전과 연계해 유무인 전투비행 체계를 확보한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은 지난 5월 한국국방안보 포럼 KODEF에서 2040년까지 KF-21에 제한된 스텔스 기능 등 추가 성능을 개발하고 2041년에는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FX 2차 사업으로 F-35A 20대가량이 조기에 추가 도입된다면 KF-21의 추가 성능 개발 대신 곧바로 6세대 개발을 추진해 더욱 빠르게 공군 전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2. 미 F-35개 섞어라. 한국산 전투기 KF-21 전 세계로 날갯짓.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는 한반도 상공을 넘어 세계를 누빌 원대한 포부를 품었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앞서 경공격기 FA-50과 훈련기 T-50 등을 세계 시장에 선보인 저력을 갖춘 터라팔로 개척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외 평가는 호의적이다. 미국 CNN 방송은 1호 시제기가 출고된 지난해 4월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 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팔로 예상도 구체적이다. 에이브러엠 에이트 미 군사 전문 잡지 밀리터리 워치 편집장은 2020년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 기고문에서 태국과 필리핀, 이라크가 주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 국가가 운용 중인 전투기를 교체할 때 KF-21이 유력한 후보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국가는 이미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한 바 있어 한국 전투기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보라매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구가 경제를 봉쇄하고 전략물자 수출을 금지하면서 러시아는 전투기 핵심 부품인 반도체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전투기 수요국이 러시아와 계약하더라도 언제 들여올지 시기를 종잡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KF-21이 언젠가는 반세대 앞선 성능의 미국산 5세대 전투기 F-35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호의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국 등에 실전 배치된 F-35와 마찬가지로 KF-21도 향후 스텔스 성능을 갖출 계획이다.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아 F-35의 아성과 견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가령 F-35의 미군 납품 금액은 2020년 현재 8천만 달러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6천만 달러에 불과한 KF-21이 30%가량 저렴하다. 미국은 해외에 전투기를 수출할 때엔 자국 공급가보다 가격을 올려 판매한다는 점도 KF-21의 호재다. CNN은 KF-21은 미국이 외국에 판매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KF-21은 사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확정된 상태다. 8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 비용 가운데 20%인 1조 7천억 원을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면서 우선 시제기 1대가 인도네시아로 전달된다. 이후 현지에서 48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인도네시아는 지급해야 하는 분담금의 일부인 8천억 원을 4년여 동안 연체해 애를 태웠다. 지난해 11월 일부 현물 납부 등을 골자로 하는 분담금 실무 합의가 체결돼 비로소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본 궤도에 올랐다. 다만 당국은 분담금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시제기를 제공할 수 없다. 고 여운을 남겼다. 3. 국산 경공격기 FA-50 방산 수출 마지막일까? 시작일까? 방산 수혜주, 관련주.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의 파죽지세가 대단하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국산 경공격기인 FA-52 항공우주산업 선진국인 유럽에 진출한 배경과 이행계약 체결 내용들을 다져볼까 한다. 지난 7월 말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16일 폴란드 군비청과 FA-50 48대를 수출하는 이행계약을 체결하여 맺었던 총괄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형식으로 16일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시에서 약 30억 달러, 4조 1715억 원 규모 계약을 성사하게 되었다. 이는 T-50 계열 항공기 수출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이로써 KAI는 2010년대 초 폴란드 훈련기 사업에서 이탈리아 M346에 밀렸던 것을 서력하며 유럽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디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지난달 1차 이행계약이 체결된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이어 FA-50 전투기까지 3종 무기체계에 대한 이행계약 체결이 완료됐다. FA-50은 총괄계약 상명시된 모든 물량에 대한 이행계약이 완료됐고 K2와 K9은 1차 계약분 외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계약이 지속적으로 협의될 예정이다. 전투기 생산은 1기당 약 20에서 30만 개의 부품이 사용되고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공정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이번 계약 성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매우 기대할 만하다. 거기다 이번 계약건의 속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투기 1대 수출로 국산 중형 차량에 약 1000대 가까이를 수출하는 효과에 버금갈 정도라며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공동 발표 자료에서 자축하기도 했다. 이번 이행계약이 성사되기까지 한국 공군의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의 역할도 컸다. 지난 7월 폴란드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에 참가해 한국 공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직접 증명했고 우리나라 비행실력 또한 전세계에 알리는 멋진 행사가 되었다. 블랙이글스는 T-50 계열 항공기의 초음속 고난도 공중공예와 우수한 기동성을 선보이며 향후 FA-52 배치될 폴란드 공군부대 단장의 시승도 지원해 폴란드 기종 결정에 긍정적인 핵심 영향을 줬다. 비용 측면에서도 FA-50은 상당한 이점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납품 및 생산에 계약된 FA-50 포함한 T-50 계열 항공기는 총 280여 대로 전투기 생산 및 판매. 손익분기점이 200에서 250여 대 안팎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KAI는 비용을 낮춰 구매국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상당한 이익을 얻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한마디로 확실한 손익분기점을 가져갔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KAIMR에 따르면 이번 수출로 약 10조 원에 달하는 산업 파급 효과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전투기 생산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의 고용 창출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번 FA-50 이행계약 체결은 국내 무기체계의 우수한 국제경쟁력과 국내 방산업체들의 다각적인 협상 노력에 따른 결실이다. 이번 국산 방산무기 대거 수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력과 홍보 효과는 상당하다. 거기다 계약 이행까지 안전하게 따놓았으니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또한 한국 공군에서는 FA-50 납품 이후 폴란드 공군을 대상으로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출 후에도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가능할 수 있는 탁월한 비즈니스적 선택이라고 보인다. KAI는 폴란드 현지에 FA-50 종합정비가 가능한 MRO, 항공정비 센터 및 국제비행훈련학교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지난달 폴란드 모롱크시 기계화 부대, 20기계화 여단에서 현대로템 및 하나디펜스가 폴란드 군비청과 먼저 본계약을 체결하고 마지막까지 깔끔한 군더더기 없는 사업 수완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국산 방산 무기인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3개 편대, 48기를 한국에서 발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방산업계에서는 폴란드에 수출하는 물량만 총 148억 달러, 약 20조 6천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